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책 아마존에서 출간된 Human, God and Truth 해설 5번째로서 에너지의 양자화로부터 시작되는 물질의 세계와 플랑크 크기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참 진리, 물질과 생명과 진리, 이치와 신,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있는 완전한 진리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오랫동안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나는 한국 철학회에도 가고 물리학회도 갑니다만은 그들은 그저 그들끼리 뭉치고 갇혀서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지 나의 개백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 관한 논문 이 중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1905년 일반 상대성 원리에 관한 논문을 1915년에 발표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논문이 발표됐을 때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30년, 40년 후에야 물리학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찾으려고 실험에 들어가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진리가 완전하다고 100% 확신하기에 때를 기다리며 나의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들은 제 입장에서는 상대성 원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책의 2장으로서 물리세계에 대한 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책의 분량은 적었으나 물리를 싫어하거나 물리학에 다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꽤 어렵고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원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 물리세계의 존재에 대한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을 우선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지난주는 2.1장 물리세계의 기반은 에너지이며 물질은 플랑크 크기 양자화로부터 시작된다 내용의 전반부였습니다. 우주 물리세계가 어떻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며 에너지가 어떻게 최초 알갱이로 되면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깊은 명상에 의해서 얻은 물리학에서 모든 연구 전제를 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우주 변화에 대한 주된 이론으로 삼는 빅뱅론이 왜 불완전한 가설과 이론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우주 내부에서나 인간의 삶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용될 수 있으나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임시로 나타나고 사라지곤 하는 안개나 구름이나 신기루 같은 존재이면서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구름의 생성, 변화, 사라짐과 골짜기의 물 흐름에 비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에너지가 왜 양자화 되어야 하며 어떻게 최소 알갱이 크기인 플랑크 크기로 입자화되어 물질의 세계를 이루는가, 그 크기 즉 길이와 시간은 어떻게 그 크기로 만들어지며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온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인 전자와 원자의 크기에 비해 어느 수준인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앞으로 이 해설을 통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입자 파동의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고양이 역설, catch of paradox라고도 합니다만은 얽힘 현상, entanglement라고도 하고요. 얽힘 현상이 어떻게 물리세계와 물질세계, 이치의 세계와 물리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힌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은 원참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물리학과 천문학이 계속 부딪혀오고 있는 문제들로서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참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주 모든 것, 그리고 철학과 과학을 하나로 모순이 없이 이어서 설명하는 그런 진리로서 앞으로 설명할 물리세계의 전체 특성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됨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2.1장의 후반부로서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에너지의 최소 알갱이인 플랑크 크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단계 구조와 밀도를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물리학과 철학을 잇는 차원에서 에너지 양자화가 갖는 물리적 철학적 의미를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여기에 다시 올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올려서 단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의 가장 작은 알갱이 플랑크 크기,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크기는 길이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시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4승 초라는 플랑크 단위이다. 플랑크 시간은 플랑크 길이를 빛의 속도와 연관되어 계산된다. 이 계산 과정을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플랑크 크기들은 물질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길이와 시간이 되며, 이 길이와 시간 이하에서는 얽힘과 불확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써 물질 세계는 특정 과정에서 본질로 오차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특정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가 아닌 물리세계 자체적으로 특정에 있어서 모호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본 내용에 들어가서 먼저 플랑크 크기를 기본으로 한 물질의 세계라는 소재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가장 작은 알갱이들이 기본이 되어 수많은 단계를 거쳐 다양한 유상과 밀도 구조로 형성되면 작은 소립자들을 거쳐 원자, 분자, 물질, 물체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크기, 밀도, 강도, 온도, 색, 냄새 등과 같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특징들을 나타내는 물질 세계를 이룬다. 인류는 그동안 오감, 특히 눈으로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크기와 모양과 성질의 그러한 물체들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을 이루는 분자, 원자, 전자 등 작은 크기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 크기 10의 마이너스 17승미터 정도 되는 전자 크기까지 이해하는 수준, 응용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최소 알갱이 크기는 플랑크 길이인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입니다. 물질은 최소 크기의 이 알갱이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상과 밀도와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크기, 밀도, 강도, 온도, 색, 냄새 등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 성질과 특징들을 갖는 물질과 물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알아온 물질의 크기는 전자 수준이라고 한다면 플랑크 크기에 비하면 중간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이처럼 에너지가 진공상에서 양자적으로 소린 후 수많은 단계와 유상을 가지며 결합해감에 따라 만들어지는 물리적 특성들과 힘들에 의한 한정된 능동성 내에서 인과관계적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물질은 에너지의 이러한 뭉침에 의하여 다양한 성질과 특성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뭉치는 단위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들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만유인력, 즉 중력, 또 만유인력 중의 일부지요. 전자기력, 핵력, 양력 등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취급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힘들은 마치 물리세계에서 다양한 변화와 법칙을 만들어내며 능동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힘들은 물리세계에 능동성이 있어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간으로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에 의한 물리세계의 능동성은 매우 한정된 능동성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 생명편에서 순수 물질이 생명체가 갖는 능동성과 그 수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 세계 그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힘에 의한 주어진 한계적인 그러한 능동성만 가질 뿐이지 생명과 같은 보다 높은 능동성을 갖지 못한다, 그런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양자화가 갖는 의미,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인데요. 에너지가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되면 물리세계가 불연속성을 이루면서 물질의 세계를 이루며 이러한 물질의 세계는 끊임이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불완전한 세계임을 의미한다. 물질의 세계는 공간적으로는 플랑크 길이를, 시간적으로는 플랑크 시간을 가장 작은 단위로 하여 변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질의 세계는 양자화로 불연속적이면서 그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뭉친 단위와 그 사이 양자화된 단위 또는 그 양자화들이 뭉쳐서 큰 개체들을 이루는 그런 단위, 그런 단위와 그 사이들이 인간 입장에서는 매우 작아 시간 공간적으로 끊임이 없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연속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물질의 세계는
그 불연속에 의하여 계속 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은 물질의 세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짧은 시간으로서 이들은 물질이 존재하고 변화해 갈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리고 인간이 관측 또는 측정해낼 수 있는 최종적인 물리적 정밀도가 된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플랑크 길이와 시간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개체들이 구분되고 변해갈 수 있는 최소 단위에 해당됩니다. 물론 양자화되었던 물질이 다시 플랑크 크기 이하의 에너지로 변해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소위 고양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2장 마무리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빛의 정지 질량이 제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순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측정 장치가 발달된다고 하여도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의 가장 작은 길이와 시간은 플랑크 길이와 시간으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수준은 육체적 크기나 활동, 척도면에서 미터 수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키나 보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미터 수준입니다. 이 크기는 척도면에서 우주 크기인 400억 광년에 해당하는 약 10의 27승미터와 가장 작은 알갱이 크기인 플랑크 길이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사이의 중상위 수준으로서 플랑크 길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이며 인간은 마치 흙을 기반으로 해서 모래, 자갈, 바위들로 이루어지는 육지에서 자갈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이건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크기가 미터 수준이라면 우주 크기 10의 27승미터, 플랑크 크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에서 보면은 중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바닥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삶은 그들의 삶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병균들이 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서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요. 물론 코로나로 해서 손을 자주 씻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살아있음이나 삶의 스케일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인간의 뱃속에는 수많은 기생충이 살고 있고 그 기생충에는 다시 수많은 대장균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개념은 단지 매우 임의적으로 구분되는 개체의 입장입니다. 더욱이 있음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장의 생명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플랑크 길이나 플랑크 기간에 가까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인간 관점에서 보면 무한소에 가까운 세밀한 차이와 변화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일순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공간상에서 구분되는 개체들에 있어서 정확히 갖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식 수준이 매우 거칠면서 개체들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큰 밀도 차이를 경계로 해서 매우 임의적으로 할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앞으로 아무리 물질의 세계를 정확히 관찰하려 해도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미터와 초의 시공간적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한편은 물체, 건물, 산, 육지, 지구, 태양계를 거쳐 거시의 우주로, 다른 한편은 물체, 물질, 분자, 원자, 원자핵, 중성자, 양성자, 전자, 쿼크 등 미시세계로, 앞의 것을 위해서는 망원경을, 뒤의 것을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하며 탐구해왔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약간씩 반복됩니다만은, 인간은 인간 크기인 미터 수준에서 작은 것의 방향으로는 현미경을 통해, 멀리 있는 큰 것의 방향으로는 망원경을 이용하면서 관찰하고 이해해왔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참고로 말하면 현재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은 어렴풋이 원자핵 수준을 볼 수 있는 수준이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우주로부터 오는 빛이나 전자파를 받아 그걸 종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데, 아직 우주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4성 미터, 전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7성 미터 수준으로 10의 마이너스 35성 미터의 플랑크 길이에 비교할 때 인간은 지금까지도 중간 수준의 미세 세계의 관찰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잠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플랑크 길이는 전자 크기의 10의 마이너스 18승배입니다. 이는 아직도 인류가 물질의 단위로 이해해온 수준은 스케일 측면에서, 즉 오더, 10의 몇 승 몇 승 오더 측면에서 반 정도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원자, 여러분들 애톰이라는 뜻이 더 이상 나눠질 수 있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원자라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그리스 용어라 합니다만은, 이 단어는 앞으로 본래의 의미보다는 단지 물질 단위 이름으로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리세계가 이처럼 양자적이며 불연속성을 띠는 것은 전혀 크기를 갖지 않는, 굳이 길이로 표시하면 제로에 해당하는 무형의 이치가 물리세계의 어느 곳에나 스며들어 존재하게 하는, 즉 신을 이루는 내용에 해당하는 이치가 시간에 관련이 없이 물리세계의 어디에나 나타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이치와 물리세계에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치 또는 진리는 무형에 해당하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굳이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크기 제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크기 제로인 이치나 진리들은 듬성한 물질들 사이를 걸림이 없이 통과하면서 어디에나 무한속도 또는 즉시 나타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 속에 스펀지를 넣었을 때 성긴 스펀지 구멍들 사이로 항시 물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나, 여름에 입는 삼배 옷의 성긴 틈들로 상시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의 비유에 해당되는데요. 더 이상 풀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이라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리세계와 이치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2장 뒤에서 역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펜 로즈는 옥스퍼드 교수입니다만은, 오감 중심의 거시세계와 양자화 상태의 미시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사람의 몸과 물고기의 꼬리를 갖고 살아가는 이너,
인어가 몸통은 사람이고 꼬리는 물고기라고 하지요. 그 인어 삶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물리세계의 불연속적인 불완전성은 이치와 신의 세계가 물리세계 어느 곳에나 항시 나타나게 하는, 굳이 속도로 표현하면 빛속도를 넘어 무한속도로 전달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고, 인간이 물리세계와 신의 세계의 경계면에서 양자화된 틈을 이용해 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좀 약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얽힘 현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물리세계와 이치의 세계가 만나는 경계점에서 일어난 얽힘 현상,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질들 사이 틈을 통해서 그 이치가 비춰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물질 세계의 그 틈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랑크 크기는 물리세계가 변화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어 인간이 개체를 구분하거나 시공간적 경계를 짓는 최소한의 크기에 해당하게 되며, 인간이 물리세계를 관측, 측정할 수 있는 공간적 크기와 시간상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약간 반복됩니다만은, 이치나 진리 또는 이를 내용을 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물론 인간이 깨닫는 이치나 진리가 전체의 일부분이듯이 나타나는 신은 전체 신의 단지 일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의 극히 일부를 보면서 그 자체를 전체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신편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치나 진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면서 옳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에나 즉시 나타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 또는 이치를 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진리와 이치와 신은 만방에 존재하게 되고, 소위 영어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의 일부들이 각자 생각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가지고 전체 신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신편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신을 잘못 정립해 왔는가, 그 부분에서 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플랑크 크기는 물리세계가 변화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어 인간이 개체를 구분하거나 시공간적 경계를 짓는 최소한의 크기에 해당하게 되며, 인간이 물리세계를 관측, 측정할 수 있는 공간적 크기와 시간상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이것도 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추가적인 반복 설명이 되죠. 플랑크 길이는 물질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플랑크 시간은 물질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가 된다는 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 미만에서는 에너지와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공간적으로 해석하는데, 이치와 시간이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불확정성, 예측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플랑크 크기가 워낙 작기에 매우 큰 물질에 대해서 크기와 현상을 측정하는데 오차를 고려해 넣을 수밖에 없다. 전자는 물질 세계의 차원의 불확실성이요, 후자는 인간의 측정상의 불완전성이다. 이 단락이 하이젠베르그가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에 해당되는
드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알갱이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확률로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고요. 더불어 이는 물질의 각 개체들이 임의의 오차를 가지고 구분되는 개념임을 동시에 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체들은 명확한 구분이 될 수가 없다. 아주 미세한 입장에서는 개체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당신의 몸도, 여러분의 몸도 조금 더 쉼이 없이 에너지와 플랑크 크기의 알갱이로서 주위와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가 당신의 몸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털로나 피부로 외부로 떨어지고 또한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이런 것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충합니다. 이것은 생명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입자의 전달에 있어서 파동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도 이 크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입자나 물체가 전달될 때 에너지 장이나 플랑크 크기와 같은 작은 수준의 소립자들을 진동시키며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는 마치 배가 지나가면 바닷물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공중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입자 파동 이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입자 파동 이중성은 에너지의 물리세계와 입자의 물질세계 경계면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다와 배, 공기와 비행기 접촉면에서 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의 얼굴이나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유전자가 다른 것이나 지구상의 모든 돌, 나무, 동물, 생명체를 포함한 우주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면서 그토록 다양한 존재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플랑크 길이의 미세함 때문이다. 인간이 눈으로 구분해서 개체를 인식하는 것은 플랑크 크기의 수천 조 배 이상 매우 큰 차이일 경우이지만 개체들은 실질적으로 최소 하나의 플랑크 크기로 구분이 되고 이 크기는 매우 작으므로 각 개체들이 그토록 다양하게 존재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플랑크 길이와 시간의 미세함은 자연과 물리세계가 실질적으로는 유한하나 무한한 다양성과 경우 수준로 존재하고 변화해 가도록 해주며 인간의 삶에서도 무수하게 다른 생각과 행위, 생활 방식들이 존재하게 하면서 큰 자유도를 갖게 한다. 즉 물질세계의 변화는 세밀함에서 플랑크 길이와 시간으로 일어나면서 이는 물질세계가 그토록 다양하며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인간은 생각이나 삶도 그처럼 다양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인간의 삶은 이 우주상에서 스케일 측면에서 중상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이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전부이고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2.1장 후반부로서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에너지의 최소 알갱이인 플랑크 크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단계 구조와 밀도로 형성되는가를 설명해 드렸고, 특히 물리학과 철학을 잇는 차원에서 에너지가 플랑크 길이와 시간으로 양자화가 일어나면서 물리세계와 물질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에서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입자, 파동 이중성, 고양이 역설, 불확정성 원리, 얽힘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네 가지 물리학에서 쉽게 설명이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규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2장으로서 모든 물리세계는 왜 유한하며 불완전하며 상시 변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